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철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UC얼바인에서 그 교수로 작년 5월부터 재직하고 있고요. 저희 와이프도 함께 이제 다른 디파트먼트에서 UC얼바인에서 재직 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Comprehensive Quantification of Fuel Use by the Failing and Non-Failing Human Heart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심장이 어떤 영양소를 씀으로써 펑션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백그라운드는 심장과 관련된 일보다는 보통 이제 당뇨나 비만 이쪽을 연구했는데요. 이 연구는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인 솔트 아라니가 현재 유펜에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심장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하게 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당연히 이제 심장에 관련된 것인데요. 심장은 왜 중요하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죠. 심장이 멈추면 그걸 이제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 병원에서. 그 심장은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이렇게 열심히 뜁니다. 보시면 심장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에너지를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사람의 심장은 초당 70mg의 ATP를 쓴다고 알려져 있고, 그걸 계산하면 하루에 6kg의 ATP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60kg 어덜트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그러면 거의 한 몸무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ATP를 하루 종일 쓰는 거죠. 엄청난 양이고. 그러면 이 많은 ATP를 만들려면 도대체 어떤 영양소를 쓰느냐. 그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분분한데,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심장은 옴니버러스라고 해서 대부분의 모든 뉴트리언트 다 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오르간인 만큼 어떤 뉴트리언트가 있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펑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옴니버러스라고 하지만 어떤 가령 정량적인 면에서 어떤 영양소를 얼마큼 쓰는지는 사실 크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스터디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이제 심장이 하나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 카디오바스큘 디지즈로 인해서 죽는 환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여기 캔서를 의해서 죽는 모든 캔서에 서 죽는 환자의 수의 거의 2배의 환자의 수가 그전 세계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심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헐트 페일리어가 왜 일어나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헐트 페일리어는 마치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서 기름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 기름을 제대로 써서 엔진을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람의 심장에서 어떤 영양소를 쓰는지 측정을 하고 싶은데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일단 사람이 아니라 마우스나 렛이나 어떤 더그 아니면 돼지 이런 동물에서 대부분 쓰였고요. 사실 그 이유는 이제 일단 사람의 심장을 갖고 연구하기는 너무 힘들고 심장을 도네이션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른 organ과 달리.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이제 마침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심장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이제 보통 스터디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스터디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역시 그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에서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다가 이제 저희가 쓰게 된 테크닉이 이 테크닉인데요. 이 테크닉은 이제 Arterial Venous Metabolite Gradient를 측정하는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테크닉의 그러니까 목적이라기보다 테크닉이 쓰이는 이유는, 어떤 모든 특정 장기가, 물론 심장 포함해서 이 장기들은 동맥으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정맥으로 영양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동맥과 정맥을 에서 피를 뽑은 다음에 이 피에 있는 영양소의 양과 종류를 측정을 아주 정밀히 하면 이 심장이 어떤 영양소를 먹었고 어떤 영양소를 뱉어내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한 모식도인데요. 이게 심장이라고 하면 그, 동맥에서 어떤 메타볼라이트가 이제 들어가는데, 가령 글루코스라고 하면, 글루코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이
C는 지금 concentration, 그러니까 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농도, 그러니까 artery에 있는 농도와 vein에 있는 농도를 비교를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심장이 얼마큼 업테이크하고 릴리즈 하는지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제 블러드 플로우도 중요한 팩터입니다. 왜냐하면 블러드 플로우가 빠를 경우 이 차이가 적어질 수도 있고 블러드 플로우가 누르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블러드 플로우도 측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들을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유펜에 있는 환자들, 유펜에 있는 그 하스피탈에 오는 환자들을 모집했고요. 이 환자들 대부분은 심장에 약간 이상을 느끼거나 이렇게 뭐 빨리 뛴다든지 이런 느낌이 온 환자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건강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병원에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심장을 측정하면서 이제 의사들이 피를 조금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는 113명의 그 환자를 모집을 했고요. 그 환자들을 보면 이게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해서 심장이 얼마나 잘 뛰는지, 이제 펌프를 잘하는지에 대한 척도인데요. 보통 50이 넘으면 50보다 이상이면 꽤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보다 낮으면 이게 이제 reduced EF라고 하고 이제 P는 preserved EF라고 해서 preserved는 괜찮고 reduced는 약간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환자들을 그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명은 익스클루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명백하게 그 전에 그, 심장이 멈추는 그런, 질환이 있었던 것을 이제 히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그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환자들이 들어오면 이제 환자들이 그 어, 심장의 펑션을 이제 측정할 동안 이 캐서더를 이제 의사들이 넣어가지고 심장으로 쭉 캐서더가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피를 뽑고 그게 코로너에 사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팔에서 아르테리얼 블러드를 뽑고 그 다음에 레그에서 또 휴머럴 블러드, 베이 블러드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은 아르테리얼 블러드로 의해서 뉴트리언트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코로너에 사이너스 CS라고 제가 앞으로 부를 텐데 이거에 의해서 이제 뿜어져 나옵니다. 뉴트리언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레그인데, 레그는 비슷하게 이제 알트리한테 뉴트리언트 공급받고, 이거 오타네요. FV여야 되는데, 휴머럴 베인에 의해서 뉴트리언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메타볼라이트를 비교함으로써 심장과 레그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레그를 비교하는 이유는 심장도 이제 머슬이고, 카디악 머슬이고, 레그는 이제 스켈레털 머슬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제일 비슷한 심장과 비슷한 올간이, 스켈레털 머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비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동시에 이제 블러드를 채취해서, 그 다음에 이제 LCMS,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메타볼라이트를 측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뭐 60대인 환자들이 많은데요. 뭐 사실 그래서 리뷰어가 하나 시비를 건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나이 든 사람들 아니냐. 근데 사실 저희가 심장에 관심 있는 건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젊은 사람들 뭐 당연히 멀쩡한데 그게 우리가 관심이 없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심장병이 오기 전에 직전에 그 건강을 유지하는 환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악화된 환자들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남녀 당연히 섞여 있고 그다음에 BMI는 29인데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뚱뚱한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사실 뭐 별로 보실 필요 없고요. 어떤 분들은 약간 이제 패스팅 글루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뇨의 척도가 되잖아요. 근데 106 정도면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뇨까지는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볼라이트 측정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볼케이노 플랫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지금 y-axis는 p-value를 나타내는데 높을수록 그 시그니피컨트한 메타볼라이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x-axis는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CS를 CA로 나눈 값. 그러니까 이 값이 만약에 1보다 크면 CS가 큰 거니까 그 메타볼라이트는 뿜어져 나온 거죠. 뿜어져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로그를 씌웠으니까 이제 이게 1일 값일 때 0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오타가 있는데, 레그는 FV여야 되고, 여기 심장이 이제 CS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메타볼라이트는 레그에서 뿜어져 나온 애들. 그 다음에 이 왼쪽은 레그로 들어간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헐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심장에서 나온 메타볼라이트, 왼쪽은 심장으로 들어간 메타볼라이트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 값이 이제 클수록 더 많은 양의
메타볼라이트가 그러니까 레이쇼당 더 많은 게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제 이 차이가 이쪽으로 클수록 더 많은 것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보시면 다리에 같은 경우는 다리에서는 꽤 많은 지금 그리고 이제 컬러 코드는 이제 그 뉴트리엔트를 나눈 겁니다. 스트럭처에 따라서. 그래서 빨간색은 키톤, 그래서 아세토 아세테이트랑 3하이드로시 뷰트레이트고 초록색은 아미노 애시드고 프리 패티 애시드, 그다음에 카런틴은 패티 애시드 프로덕트,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되게 노란색과 초록색이 많죠. 그래서 레그는 확실히 그, 패티에시드랑 아미노에시드를 뿜어내는 걸 봤습니다. 아미노에시드는 사실 놀랍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환자들은 다 이제 일단은 밥을 저녁 때 마지막으로 먹고 오버나잇으로 패스팅한 상태에서 그 병원에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머슬 브레이크다운이 사실 조금씩 일어나면서 아미노에시드가 뿜어지고 있는 거고, 패티에시드 같은 경우는 나온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실 레그는 스켈레터 머슬뿐만 아니라 피부도 있고 그다음에 팻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서브큐타니스 팻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아디포스 티슈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거기서 나오는 팻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레그는 이제 뭐 글루코스 업테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키톤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아세테이트도 먹고 이런 식을 저희 패턴을 보였고 헐트 보시면 어떻게 보면 꽤 정반대인데요. 패디스트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헐트는 패디스트를 대부분의 패디스트 다 먹고 또 이제 락테이트 먹고 놀랍게도 저희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글루코스 업테이크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키톤 업테이크는 거의 비슷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메이트는 아미노애시드 중에서 되게 유일하게 레그랑 헐트가 먹는 아미노애시드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헐트에서도 놀랍게도 꽤 많은 아미노애시드가, 물론 이제 레그에 비할 건 아니지만 꽤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럴 빅픽처를 보여주는 비교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스켈레톤 머슬과 헐트 머슬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심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스켈레톤 머슬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헐트에 적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보면 인비보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었던 점은 이제 이거는 패디스트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되게 많은 다양한 패디스트가 블러드 안에 존재하는데 처음 있는 숫자는 얼마나 패디스트가 긴지, 그러니까 14개의 카본이 있는 패디스트고 여기는 이제 24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패디스트고 두 번째 숫자는 더블 번드가 얼마 있는지, 가령 이제 더블 번드 하나 없으면 보통 저희가 부르는 그 saturated fat, 그러니까 중성 지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이나 2로 올라갈수록 이제 unsaturated fat이라고 하고, 보통 saturated fat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레그에서 업테이크와 릴리즈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거는 약간 다르게 그래프를 이제 약간 90도 돌린 건데 위쪽에 있으면 릴리즈고 아래쪽에 있으면 업테이크입니다. 보시면 되게 재밌게도 레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대각선에 되게 재밌는 패턴을 저희가 처음으로 신기하게 봤어요. 그래서 saturated fat이 많이 업테이크 되고 unsaturated fat이 오히려 릴리즈 되고 반면 헐트는 뭐 거의 구분 안 하고 다 대부분이 다 업테이크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각 점들이 다 페이션트들이고요. 보시면 뭐 놀랄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에러바가 되게 크죠. 사실 이거는 휴먼 스터디는 어쩔 수 없습니다. 휴먼 스터디는 대부분의 에러가 이렇게 큰데요. 뭐 그건 당연히 이제 마우스와 달리 저희 지네틱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뭐 먹는 것도 다르고 워낙에 엔바이러먼털 팩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에러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 저희가 되게 놀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업테이크와 릴리즈의 그 레이쇼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적인 양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 가령 글루코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블러드에 상당량이 많이 존재합니다. 거의 뭐 5 밀리몰랄 컨센트레이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글루코스가 만약에 1%만 업테이크 일어나도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50 밀리몰이기 때문에, 50 마이크로몰이기 때문에. 가령 근데 뭐 다른 뭐 키톤 바디 같은 것들은 뭐 어떨 때는 뭐 마이크로몰, 뭐 100 마이크로몰 때인데 만약 얘는 뭐 50%가 업테이크가 됐다고 해도 글루코스에 비할 때 큰 양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컨센트레이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그랑 헐트에서 보시면 이제 아까 글루코스 거의 보이지도 않았는데 글루코스 확 들어간 거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컨센트레이션으로서 이제 카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글루코스는 카본이 6개고 키톤은 카본이 하나, 둘, 세 개죠. 그 다음에 이제 페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다시피 뭐 18개, 24개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되게
이제 중요한 소스로서 작용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레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다시피 아디포스 티슈를 아마 반영하는 것 같은 페데스트 릴리즈, 그다음 아미노시드, 그다음 이제 락테이트, TCA 사이클 메타볼라이트 릴리즈하고 업테이크는 글루코스를 대부분 먹고 키톤 바디도 먹고 또 다른 아미노시드 먹습니다. 이제 아미노시드 이렇게 제가 표시했는데 보시면 이제 아미노시드 먹는 종류가 달라요. 가령 업테이크는 글루타메이트, 세린인데 뭐 릴리즈는 글루타민이나 알라닌이 대부분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미있었고요. 이제 헐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의 페데스트가 대부분의 업테이크를 책임지고 있고 키톤과 락테이크가 이제 두 번째로 따라오고 있고 이제 놀랍게도 대부분의 릴리즈는 메타볼라이트 중에 하나가 아미노시드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코릭 사이클이라고 해서 글루코스랑 락테이트가 이제 각종 organ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가장 최근에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레그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를 먹어서 락테이트 뿜어내고 이 락테이트가 이제 다른 organ으로 가서 다른 organ들이 뭐 가령 리버 같은 것이 락테이트를 글루코스 바꿔주고서 계속 이제 순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로서는 사실 모든 organ이 락테이트를 꽤 많이 먹고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는 보고도 저희가 최근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보시다시피 이제 레그랑 헐트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사실 놀랐던 거는 제일 하나 놀랐던 거는 이제 헐트가 왜 글루코스를 하나도 안 먹을까? 그게 사실 놀라웠는데 이게 왜냐하면 마우스나 어떤 레스터디에서 되게 많이 글루코스 먹는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놀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패스팅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글루코스가 올간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하나가 인슐린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고 췌장에서 그 인슐린이 각종 올간에 있는 인슐린 리셉터 시그널링을 통해서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조절하는데 그럼 혹시 그러면 인슐린이 혹시 너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저희가 이제 봤더니 지금 엑세스 인슐린 레벨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또 하나하나가 다시 이제 각 환자들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만약에 생각하기에 인슐린이 더 많은 환자 그러면 더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더 많이 일어나? 봤더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지금 왼쪽이 레그고요. 오른쪽이 헐트인데 위에 것만 일단 보시면 인슐린이 올라가는 거랑 레그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뭐 어떤 약간 뭐 코리레이션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어떤 라인을 그을 수 뭐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사실 뭐 우기는 것 같긴 한데 뭐 보시면 하여튼 레그는 거의 대부분 업테이크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레그에서는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인슐린이 지금 어떻게든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보시면 헐트에서는 뭐 일어나는 환자도 있고 없는 환자도 있고 대부분이 막 그냥 다 믹처 돼가지고 전체로 봤을 때는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거의 관찰이 되지 않았고, 또 인슐린 증가하는 거랑 거의 콜레이션이 없었습니다. 또 호마IR이라고 해서 이제 이 호마IR은 인슐린 레지스턴트에 대한 척도인데 이거에서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뭐 그 환자들에서 호마IR과 글루코스 업테이크 코릴레이션 전혀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리뷰어가 요청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보고서 인슐린에 의해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물론 이제 헐트가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인슐린에 관련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터디하는 것이 이제 fed state, 그러니까 밥 먹은 상태에서 환자에서 헐트에서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일어나는지 지금 보려고 이제 후속 연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놀랐던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놀랐던 점은 이 헐트에서 이센셜 아미노시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시소같이 저희가 그렸는데 왼쪽이 업테이크, 오른쪽이 릴리즈 되는 아미노시드 그렸는데 업테이크 되는 아미노시드 보시면 글루타메이트랑 그다음에 루이신, 아이솔루이신, 벨렌이라서 브랜치 체인 아미노시드라는 뭐 보통 이제 그 뭐지? 짐에 가서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머슬 체력 단련하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BCA 많이 드시거든요. 이제 머슬을 키우려고. 이제 아미노시드 보시면 이제 이런 메타볼라이트는 아미노시드는 컬트가 먹고 대부분의 다른 아미노시드는 릴리즈가 됐는데 놀라웠던 점은 어떤 것들은 이센셜 아미노시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센셜 아미노시드라는 거는 저희 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미노시드가 이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는 프로테인 브렉다운이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프로테인이 브렉다운 돼야지만 이런 이센셜 아미노시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놀라웠냐면 사실 프로테인은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영양소예요. 왜냐하면
글루코스, 일단 저희가 굶기 시작하면 글루코스 먼저 쓰고, 글라이코젠이나 이런 글루코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패데이스 쓰기 시작하고, 팻도 다 고갈이 되면, 가령 뭐, 일주일 굶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게 프로테인입니다. 왜냐하면 프로테인은 결국 셀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구성 성분인데, 이 프로테인을 깬다는 거는 이 프로테인, 그 셀이 거의 뭐, 나는 이제 뭐 죽기 직전인데 이거라도 쓰고 죽어야겠다는 거의 그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놀란 거는 왜 헐트가 이렇게 많은 아미노시드를 브레이크다운 할까? 프로테인 브레이크다운해서 아미노시드를 낼까?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래서 또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보시면, 그람당, 이제 그람은 그 헐트 그람당이고요. 이제 미니당 그 아미노시드 나오는 것들이 0.06 마이크로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감이 없죠. 이거는 계산을 대충 하면 12시간 동안 1.5g 프로테인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 심장의 약 5%에 해당되는 프로테인 양이고요. 이게 왜 놀라냐면, 이거를 저희가 머슬하고 비교해봤을 때, 머슬이 대부분이 프로테인이 릴리즈돼서 다른 organ들을 먹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양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머슬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근데 속도로 따지면, 이 심장에서 브레이크다운 일어나는 게 거의 머슬의 10배 수준으로 빠르게 저희가 계산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랐던 발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헐트가 왜, 아니, 뭐 왜는 아니고, 왜 그 아미노시드를 릴리즈 할까?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한 게, 혹시 이제 헐트가 프로테인 브레이크다운해서 이제 TCA 사이클에 들어갈 때, 아미노시드의 특징은 나이트로젠이 있죠. 페데스나 글루코스랑 달리, 페데스 글루코스는 카본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그 에너지 소스로 쓸 때,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 소스를 쓸 때 그냥 CO2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아미노시드 쓸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이 나이트로젠이에요. 나이트로젠이 쌓이면 되게 많은 톡시시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로젠 릴리즈를 이제 헐트가 해야 되는데 그 하나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헐트가 아미노시드가 많은 아미노시드는 아니, 그러니까 나이트로젠이 많은 아미노시드를 더 많이 릴리즈해요. 보시면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릴리즈하는 아미노시드고 y-axis가 그 나이트로젠과 카본의 레이쇼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약간 우긴다고 할 수 있는데 어, 이 코릴레이션이 꽤 있어요. R 값이 0.42고 p 밸류도 이제 시그니피컨트 할 정도로 그 나이트로젠이 많은 아미노시드를 더 많이 릴리즈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브레이크다운 되면 거기서 그 20가지 아미노시드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생각할 때는 어떤 뭐 카본이 더 많은 아미노시드는 더 이피션트하게 잘 쓰고 나이트로젠 많은 애들은 뭐 뿜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꽤 보면 이렇게 되게 영리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밌었던 게 이제 히스티딘인데 지금 여기 히스티딘이 여기는 지금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히스티딘은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이제 페이션트인데요. 또 보시면 아미노시드의 나이트로젠이 나오는 값과 이 히스티딘이 나오는 값이 거의 또 코릴레이션을 꽤 이뤘고요. 그 p-밸류 굉장히 낮은 값으로 이뤘고 이게 왜 재밌었냐면 히스티딘은 사실 되게 20개의 아미노시드에서 되게 레어한 아미노시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20개라고 치면 만약에 나누기를 하면 대충 뭐5% 정도 단백질이 중에 5%의 아미노시드가 히스티딘이 되는데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거의 1, 2%밖에 없어요. 근데 히스틴이 되게 많은 단백질 중에 하나가 마이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인데 거의 뭐 3배 정도 많은 히스틴이 있고 이 마이오글로빈은 뭐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심장에 되게 많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make sense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마이오글로빈의 중요한 점은 이 그 억시전이 바인딩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로 봤을 때는 마이오글로빈이 또 하나의 특징은 아마도 이제 심장에 저장돼 있으면서 심장이 어떤 뉴트리언트를 쓸 때 프로테인 소스로서 쓰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과량의 이제 히스티딘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추측이니까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이오글로빈 혹시 다른 펑션이 있을 것도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페이션트들을 그 모집해서 다양한 이제 클리니컬 파라미터, 아까 제가 테이블에서 그냥 확 넘어갔지만 다양한 클리니컬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스터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환자들을 에이지로 보고, 그 다음에 BMI를 보고, 저희가 젠더도 봤습니다. 메일, 피메일 봤는데, 지금 여기 나서는 안 보이는데, 메일, 피메일 차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리뷰어가 보라고 해서 본 것도 있는데,
메일과 피메일의 차이가 왜 없을까?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환자들이 거의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폐경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남녀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분명히 이제 젊은 남녀에서는 심장의 뉴트리언트 업테이크랑 릴리즈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블러드 프레셔, 인슐린, 호마야 이런 식으로 쫙 저희가 파라미터와 그다음에 심장이 어떤 뉴트리언트를 먹는지 콜레이션 스터디 했는데 크게 드러나는 재미있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R 스퀘어가 이제 코릴레이션 값인데 뭐 마이너스나 플러스 값이 이 동그라미가 클수록 재미있는 코릴레이션인데 저희가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코릴레이션을 보긴 했는데 가령 뭐 BMI가 높은 환자일수록 글루타메이트 업테이크가 많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언바이스드하게 봤을 때 이런 콜레이션을 봤는데 이걸 저희가 어떤 의미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볼라이트 딱 하나고 그 다음에 환자 수도 저희가 물론 100명이나 모집했지만 베리에이션이 커서 큰 메시지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했던 점은 저희가 이제 메타볼라이트를 되게 많이 측정했기 때문에 메타볼라이트끼리 업테이크 릴리즈가 콜리레이션 있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령 뭐 어떤 환자는 페레스트를 더 많이 업테이크하면 혹시 이 환자는 다른 어떤 특정 메타볼라이트를 더 많이 업테이크할지 아니면 다른 메타볼라이트를 릴리즈할지 이런 콜리레이션을 보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심장 안에서 어떤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사실 이건 놀라운 건 아닌데 이 파란색들이 이렇게 뭉친 거는 페데스트 대부분이 다 페데스트인데요. 페데스트는 아까 보시다시피 어떤 환자가 한 페데스트 먹으면 그 나머지 페데스트 더 많이 업테이크한다는 그냥 그런 메시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하나 놀랐던 거는 이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 콜리레이션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런 메타볼라이트가 있고요. 저희가 본 것은 이 메타볼라이트의 업테이크와 그 다음에 그 메타볼라이트의 그 컨센트레이션 농도 동맥에 있는 농도를 저희가 이제 앱솔루트 레벨 측정했는데 그거와 업테이크의 상관관계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이 심장이고 오른쪽이 이제 레그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파란색 이제 다시 있는데 신기하게도 헐트랑 레그 이건 이제 헐트에만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헐트하고 레그에서 동시에 관찰되는데 레그에서 더 많이 이제 관찰이 됐고 보시면 뭘 뜻하냐면 아세테이트가 더 높으면 그러니까 블러드 안에 더 많이 돌아다니면 심장이든 레그든 더 많이 먹습니다. 키톤은 또 그렇고 글루타메이트도 그렇고 다른 애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뭐 글루코스, 글루타민, 뭐 페데스 이런 애들은 뭐 더 많든 적든 상관관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레귤레이션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높아도 그 심장이나 레그에서 레귤레이션 스테이 많이 있으면 가령 뭐 글루코스 같은 경우 인슐린이 있지 않으면 너가 글루코스에 아무리 블러드에 많아도 나를 먹지 않겠다 이런 왜냐하면 이제 글루코스 많이 들어올 경우 어떤 톡시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많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몸은 이제 글루코스나 페데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반면 이 아세테이트나 키톤이나 글루타메이트든 그냥 찔러주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 심장이나 렉으로. 이게 왜 중요할 수가 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세라피틱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가령 어, 글루코스나 페데스를 쓰지 못하는 심장일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줘도 블러드에 찔러줘도 이 심장이 먹지 못하는데 만약에 이 심장이 아세테이트나 키톤이나 글루타메이트를 먹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블러드에 찔러주면 이제 심장이 더 먹고 그걸로 그 엔진을 돌릴 수 있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 메타볼라이트가 약으로 쓸 수 있는 경우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컴프레hensive하게 각종 메타볼트 다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이런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저희가 찾을 수 있었고요. 아세티트나 키톤 같은 경우는 사실 트랜스포터를 공유합니다. 그 모노카프리스 트랜스포터 MCT라고 해서 그거를 공유하는데 글루타메이트는 또 그렇지 않고
또 락테이트도 공유하는데 락테이트도 그렇지 않아서 아마 이제 그냥 심플하게 트랜스포터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특정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거 지금 스터디를 좀 더 메커니스틱하게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보시면 엄청나게 클린한 코릴레이션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x-axis가 블러드 컨센트레이션, 블러드에 얼마나 많은 이제 돌아다니는지 보시면 이제 베리에이션이 되게 심합니다. 어떤 환자는 거의 뭐 0에 가까운 레벨을 보이고 어떤 환자는 뭐 150 마이크로몰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테이크가 일어나는 걸 보면 뭐 완전 진짜 거의 리니어하게 이거 상당히 놀라운 사실 휴먼 샘플에서 이런 놀라운 코레이션 보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고 반면 이제 여기 보시면 글루코스나 글루코스나 락테이트나 페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코레이션을 볼 수 없죠. 락테이트는 사실 약간 힌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뭐 피밸류가 좋지 않았고 페데스 같은 경우는 뭐 업테이크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센트레이션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이 밸리에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트레이션 상관없이 업테이크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제가 포커스한 거는 떻게 보면 이제 약간 healthy heart랑 failure heart를 구분하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차이를 보였던 거는 또 재밌었게도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 그 키톤 바디, 3-6 뷰티에이트가 키톤이거든요. 이 키톤 바디가 그나마 제일 많은 차이를 보였어요. 그래서 헬티한 페이션트와 페일링한 페이션트를 비교했을 때 페데스 좋아하는 거는 거의 비슷했는데 약간 감소하는 걸 보였고 사실 이거는 기존의 어떤 마우스나 레스터드에서도 피그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재밌었고요. 보시면 키톤 업테이크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가량 증가했고 그다음 락테이트 같은 경우는 약 2배보다 약간 덜 되는 가량 증가했고 그래서 페데스는 감소한 대신에 락테이트나 키톤 업테이크는 증가했고 또 이제 아미레이스도 어, 증가를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캐비앗인데요. 저희가 이제 측정하지 못한 프로포션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이제 100% 나타난 건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었냐면 저희가 사실 지금 데이터를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그 심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산소도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산소 농도. 왜냐하면 산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산소를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그 저희가 만드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산소에 비해서 거의 ATP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측정하면 저희가 에너지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측정한 메타볼라이트를 다 합쳤을 때 50%좀 넘는 좀 넘는 양의 그 산소 소비를 저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설명하지 못하는 프랙션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남은 그 프로포션은 그 블러드에 돌아다니는 라이포프로테인 파티클, 그러니까 VLDL, 뭐 very low density 라이포프로테인 파티클 이런 그런 그 라이포프로테인 돌아다니면서 트라이그리사이드가 이제 거기 안에 되게 많은데 그 팻이 이제 릴리즈 되는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다면 저희가 아마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숙제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이제 그 메인 포인트로 돌아오면 페일링어트는 페레스트, 키톤, 락테이트가 그나마 제일 많은 차이를 보였고 그다음 아밀레시트도 약간 차이를 보였다는 거. 그래서 이게 실제 데이터인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에러바는 엄청나게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니피컨트하게 이제 키톤과 락테이트는 시그니피컨트하게 이제 차이를 보였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라피틱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이 키톤이 더 많이 그 심장 그 리듀스 이젝션 프랙션한 심장에서 더 많이 쓰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키톤이 들어감으로써 심장이 아픈 거고 또 하나는 아픈 심장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제 페데스나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잘 못할 경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다른 뉴트리언트로 이제 스위치를 함으로써 그 하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 이제 그 파서빌리티인데 지금까지 기존의 이제 그 스터디를 보면 이제 마우스나 뭐 휴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3 하이드로스 뷰트레이트를
줬을 경우, 가령 이제 마우스에서 심장 질환을 일으키고, 이 블러드 내로 이걸 주입하였을 경우, 어떻게 보면, 그 심장병이 완화됐다는 결과가 그 전에 보고됐고, 또 하나는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리스트릭션, 다이어트리 카보하이드레이트 리스트릭션, 이거는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뭐 뭐라고 하죠? 약간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섭취,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오히려 고지방 섭취. 이게 하이패 다이어트는 약간 다른데, 하이패 다이어트는 팻하고 카보하이드레이트 둘 다 많이 먹는 건데, 이거는 이제 탄수화물만 줄임으로써 최근에 각광받는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건강식품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키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팻을 쓰기 때문에 키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이제 심장병이 완화됐다는 결과가 또 최근에 보고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비슷한 결과가 보고됐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이 심장이 베타르스 부치에서 먹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심장이 살기 위해서 키톤을 먹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관찰한 이 결과, 가령 이제 하이드로스피체이트가 심장이 먹는 게 이 농도에 비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 그냥 줄 경우, 이 페일링 환자한테 줄 경우 어떻게 보면 그 심장병을 완화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테라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아미노애시드 브렉다운도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면요. 제가 빨리 했나요? 너무? 어, 저희가 쓴 테크닉이 이제 아르치오 베너스 메타볼로시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논문은, 이 테크닉을 사용한 논문 두 번째 논문이고요. 첫 번째 논문은 돼지에서 모든 organ, 이제 심장뿐만 아니라 11개의 organ에서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어떤 메타볼라이트가 업테이크되고 릴리되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본 논문인데, 그걸 보시면 이 테크닉을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고요. 어쨌든 이 테크닉이 되게 파워풀한데, 그 이유는 살아있는 그 생체 내에서 죽일 필요 없이 그냥 블러드를 올간에서 채취할 수만 있다면 다 적용 가능한 그 테크닉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 이제 이 결과를 이 테크닉 통해서 저희가 받아낸 이제 알아낸 세 가지 메시지를 요약하면, 일단 패스팅 조건에서는 휴먼 헐트는 글루코스 유시지 하는 게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시지 하는 페이션트도 있었고 없는 페이션트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루코스 유시지가 별로 큰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요. 물론 이제 패드 스테이트에서 바뀔 수 있겠고,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이 이제 프로테인 브렉다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점.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를 이제 톡시티를 이겨내기 위한 점으로서 나이트로젠 릴리즈를 특정 아미노애시드를 더 많이 릴리즈함으로써, 가령 히스티딘 같은 아미노애시드 릴리즈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톡시티를 이겨내는 메커니즘이 아닐까라는 점. 그다음 마지막으로 락테이트랑 키톤을 더 많이 페일링 하고 있는 심장은 락테이트랑 키톤을 더 많이 이용해서 페일리얼 되기 전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하면 아마 심장병을 저희가 프리벤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 제가 포스닥으로 조슈아 라비노비치 프린스턴에 있는 조슈아 라비노비치 포스닥으로 있을 때 저희 박사지도 교수님,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점이 이제 저희 포닥이 할 때 저희 박사지도 교수님이 UPN에 가까운 데 있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랩이 작년 5월에 열었는데, 그 이후로 꽤 많이 사람이 풀어나서 지금 이제 정세희 박사, 배우성 박사 포스닥으로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전이도 조인했고, 그 다음에 라비나는 테크닉 들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나 태목도 조만간 조인한 학생이고요. 예, 이제 UC 얼반 여기 LA랑 샌디에고 사이에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네, 감사합니다.